안녕하십니까. 오원식의 유망진 약국의 오원식입니다. 약국에서 늦은 저녁 감기약을 증상에 맞게 드리고 당연히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약국에 와서 잘 안 들어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유망진 약국의 대본을 만들다가 접한 상황을 바로 옮겨봤는데요. 예전과 요즘의 차이가 많아진 것 같아 약사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의 상황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약 지으러 왔어요. 근데 약사님이 준 약이 잘 안 들어서 병원 가서 다시 지었어요. 네. 감기가 좀 심하셨나봐요. 어떤 약국에서는 약 한 번 먹으면 딱 떨어지던데. 그냥 종합 감기약만 달라고 우겨서 줬는데 어쩌라는 거지? 아무튼 뭐 돈만 더 많이 들었어요. 네.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을 듯한데요. 사실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내 마음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약 지으러 왔어요. 근데 약사님이 준 약이 잘 안 들어서 병원 가서 다시 지었어요. 네, 그래요. 감기가 심하셨나봐요. 좋은 약을 드린다고 했는데 잘 안 들었다니까 저도 아쉽네요. 그래도 좀 한 번에 좀 안 나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약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약이 잘 안 들어서 또 병원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건 그렇네요. 감기가 독해서 안 떨어진 건가? 네, 그렇죠. 약을 드시는 것만큼 잘 쉬셔야 하기도 하고 감기가 독하게 걸리면 쉽게 낫지도 않기도 하고요. 저 역시 약국에서 약을 드실 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해결하면 좋구나 하는 마음으로 드리긴 하는데 약이 항상 한 번에 듣는다면 저 역시 더 바랄 게 없겠네요. 네, 하긴 뭐 그렇죠. 이번엔 좀 잘 먹고 잘 나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약 드실 때는 충분히 쉬시고 얼른 나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 내가 준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약사님들 역시 약을 지어드릴 때는 한 번에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약사님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 자체에 대한 넋두리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잘 달래드리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약이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긍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반품까지 요청하면서 불쾌한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사간 치질 연고를 써봤는데요. 효과가 뭐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반품해주세요. 아니, 약을 꾸준히 쓰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3개를 사가셨는데 다 쓰지도 않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게다가 하나는 이미 개봉해갖고 사용까지 하셨는데요. 약을 써서 효과를 봐야지 돈을 내죠. 효과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약을 판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이런 약을 팔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지 참. 내가 진짜 똥꼬 연고 하나 때문에 약국을 때려치울 수도 없고 참나. 실제 아는 약국 약사님의 경험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받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환불하고 사용한 연고를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는데 저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번에 사간 치질 연고를 써봤는데요. 효과가 뭐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반품해주세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꾸준히 하시고 부작용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품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데요. 사용 중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변경하거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효과가 없다고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용하시지 않은 제품은 약국에서 환불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으실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소비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약을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바꿔주셔야죠.
저 역시 문제가 생기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품의 효능, 효과에도 분명히 치질에 대한 효능을 명시했기 때문에 만일 효능이 없는 이유로 반품을 하실 경우에는 회사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회사에 이야기할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지시에 따른 사용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만 해당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2개라도 환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 손님을 내쫓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환불을 요구할 정도의 몰상식한 사람이라면 속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결국 불량 고객을 약국에서 붙잡아두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약국의 수입 역시 중요하지만 약국을 하는데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게 접근하시는 것이 약국을 오래 즐겁게 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찬반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이 방법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의외로 수긍하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실 상식적인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경우에 무작정 수긍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다음 업무에 큰 지장을 주기에 해결하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요망지고 즐겁게 약국을 하는 그날까지 우원식의 요망진 약국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